안녕하세요. 6월 동문과학 2차 등기법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목 그리고 지적 도면, 도면에는 부호를 기재하죠. 그래서 일단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의 암기 비법 있을까, 장차 천원 이런 거 암기 비법이 이렇게 있는데, 장은 이렇게 그냥 공장장, 차는 주차차, 천은 하천천. 여기 쓸 게 없구나.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해놨는데 뭐. 장은 공장장, 주는 주차차, 천은 하천천, 유원은 유원원. 이거 고르면 되지. 그래서 공원은 공자 맞고, 유원지는 원, 하천은 천, 주차는 차, 공장용지는 장. 그러니까 틀린 게 요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그러네. 그래서 미은 디을 미음 맞지?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지상경계의 구분, 지상경계의 구분과 결정기준. 뭐 결정기준 5개 알 거라고. 상중하, 바깥쪽 어깨, 그리고 뭐 최대 만조이. 자, 지상경계는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게 판공, 도도. 그래서 판결,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게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그럴 때는 권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여기 지상경계점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었지. 지상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공장도 도매를 불허하라, 공공사업,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를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매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경우 시정, 그 다음에 허가. 그래서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여기 요 도시개발사업, 여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여기 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 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 다음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하나 장부를 작성해야지. 하나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 5개. 몇 개? 상중하, 그 다음에 최대 만조이, 그리고 바깥쪽 어깨. 하면 그거 고르면 되는 거야. 볼 것 없이. 그렇지, 바깥쪽 어깨. 나는 그것만 보거든. 무슨 앞에 읽어보지도 않아. 공유수면 매립지 이거 보지도 않는다고. 상중하, 바깥쪽 어깨. 자, 3번 지번의 구성 부여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병 나오면, 합병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 우리 우선하여 배웠다고. 분당, 병신. 분할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분할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하여, 합병의 경우에는 신청시. 그러니까는 우선하여 1번 틀렸네. 합병 그러면 신청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신규 등록, 원래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인본부지 원칙이. 신규 등록은 원칙이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그런데 최종 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 필지, 최떨려는 최본,
이거 외워야 돼. 본, 다, 본 맞네 이렇게. 최떨려는 최본, 다본 맞아. 그 다음에 집어는 본본 구성,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되고 본본과 부본 사이에 이런 것으로 표시오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어는 누가 부여하냐면 소관청이. 집원 부여지역 별. 집원 부여지역이 시군구더라 동리더라. 아니 집원 부여지역은 동리잖아. 동리. 읍면동 동리.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집원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여기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도지, 행축,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준공 전, 그 다음에 집원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여기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맞네. 여기 이걸 묻는 것이야.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그 다음에 4번 지적도의 축척. 요거 지적도 축척에서 외워야 돼. 5, 6, 1000, 500, 600, 500. 난 이렇게 해서 5, 6천에 5, 6천에 1, 2, 4, 3천, 6천 이렇게 해왔다고 나는. 순서대로 5, 500, 600, 1000 1이겠지 이렇게. 또 하나는 1, 2, 2, 4 1200 그 다음에 2400 분의 1 그리고 얼마 3000, 6000 이렇게. 그래서 7개 5, 600, 5, 6천에 1, 2, 2, 4 3600 그래서 골라라 그랬네. 5, 6천 1000분의 1 500분의 1 그 다음에 1, 2, 2, 4 3000, 6000 이렇게 있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500분의 1, 1000분의 1, 1500분의 1이구나. 500분의 1이 아니고 2000분의 1은 안 되고 2400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3000, 6000 되는 게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이건 다 맞췄지.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그걸 맞춰야지. 그래서 여기서 임야도에 쓰는 지적을 특히 골라라 그러면 3000, 6000 골라야 돼. 지적도 임야도 다 같이 쓰지만 임야도에서 쓰는 축척은 3000, 6000. 지목의 구분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은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가 뭐다? 공원이지. 공원. 그래서 체육경지다. 공원이다. 공원. 그 다음에 항만. 공항 항만 타는 시설이야. 소 타고 타는 시설은 잡종지. 근데 보관 그러면 창고용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막기 위해서 다 답이 여기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그것은 그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맞아? 지목이 제방. 그 다음에 해상에 있는 땅은 지목이 없지. 해상에 무슨 육상에 이래야지. 육상에. 해상에 들어가면 그냥 틀린 것이야. 육상에 양어장.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하셔야 돼. 자연의 유수가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자연의 유수가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러면 하천. 예상되는 소규모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 들어가면 국어. 그래서 예상되는 토지 그러면 하천. 예상되는 소규모 들어가면 국어. 국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그 다음에 측량기간, 검사기간 법으로 정해진 경우 합의에 의한 경우는 따로 정해지는 거고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합의에 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있다. 측량기간은 며칠로? 검사기간은 4일. 다만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를? 4일을. 15점을 추가하는 경우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위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지? 정답이 1번. 이거 뭐 하나 꼭 나오니까 측량기간. 그 다음에 7번 소유자 정리. 여기 정리.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한다 아셔야 돼.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해야지. 그래서 자, 대장과 부동산의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자를 정리하니까 소유자 정리에 필요한 사항이 등기소에서 나오는 공적 문서, 공문서. 1번 맞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 국가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소유자 등록이 없는 땅에 대해서만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을 받아줘.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서류를 첨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 3번 여기 중요해. 여기 봐요. 여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일치하냐면 일치하지 않기는 않은데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표시와 대장의 표시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지. 그러면 불부합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여기 직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주의하셔. 그 다음에 여기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음. 등기부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직권조사. 그래서 직권조사 증명한다. 틀렸네 이런 게. 신규 등록하는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들어졌어. 잘 봐요. 소유자 정리해야 된다고. 등기부 보고 해야 돼.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소유자 정리 나오죠. 공부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얼른 신규 등록만 봐.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개설이 안 됐다. 소관청에서 직권 조사에 등록한다. 그런데 여기는 뭐 이런 것들에서 서류에 따라서 정리한다고 그랬다. 틀렸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지적소관청. 여기 지적소관청이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 전산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무료이다. 여기 4번 주의하시면 돼.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지적 도면에 관한 설명이다. 지적 도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나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그 다음에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여기는 뭐 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도면에 등록해야 될 거. 소재 지번은 다 등록이 되지. 경계, 그 다음에 위치, 삼각점, 지적 그냥 기준점이야. 위성 기준점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적 기준점의 위치 등을 등록해야 된다. 우리 도면에 등록해야 될 게 거저도 색위. 생각나? 거저도 색위와 경축목,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제명, 도각선, 그 다음에 색인도, 그리고 위치인데 이 위치가 지적 기준점의 위치지 위성 기준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위치는 맞아. 그 다음에 경계점, 경계, 그 다음에 축척, 그리고 지목 이런 것들을 등록한다고 배웠지. 이런 것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인접 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한 지적 도면에는 색인도, 여기 봐, 지적 기준점의 위치 맞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해당 제명 끝에 여기 끝에 좌표라고 기재하고 맨 밑에 도각선 아래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해야지. 맞네. 정답이 몇 번이다? 지적 그냥 기준점이지 위성 기준점이 아니다. 9번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그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누워 있어? 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또 하나는 중앙위원회 두 개 있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중지위는 국토부. 그러면 여기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일단 30, 60, 30, 7일, 그 다음에 90 이렇게 외워놔야 돼. 363 지체 없이 79 이렇게. 363 지체 없이 79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을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틀렸네. 지체 없이 79 이렇게. 중앙지적위원회에, 여기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직접 청구해, 아니면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청구해.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그래서 60일이 틀렸고, 그 다음에 간사는 여기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와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은 국장이 선임을 해.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주의하셔야 돼. 위원과 간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담당 국장, 부위원장 담당 과장, 그리고 간사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후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주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재심사 하지 않으면 의결서를 소관청에 보낸다는 것이야. 재심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결서를 받은 의결서 사본을 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이거 아시겠어? 재심사 안 했을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다시 그 의결서를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소관청으로 보낸다. 맞고,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과 여기 청구인에게만 이해관계인에게도 두 사람에게 통지해 준다. 이거 7일 이내에. 여기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363 지체 없이 79 이거 외워야 돼. 363 지체 없이 79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여기 봐. 지적서고 여기 한번 보셔. 지적서고 설치 장소는 여기 연접하에 이렇게 오면 돼. 연접하여. 지적서고를 설치하는 장소는 연결해서 접속시킨다. 그 다음에 구조는 지적서고의 구조, 이제 관리하는 구조. 골조는 지적서고의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그 다음에 면적은 그냥 우리 어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면적은 법조문에. 그 다음에 바닥과 벽은 다 이중. 바닥, 벽, 창문, 출입문 이중. 이중이야. 3중이야, 2중이야. 그 다음에 바깥쪽 문과 안쪽 문인데 요 바깥쪽 문은 철망, 철제 요거 구별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나는 어떻게 오냐면 그냥 안철망 이렇게 외웠어. 안철망. 안쪽은 철망, 바깥쪽은 철제. 안쪽. 그 다음에 온도는 여러분들 항온 온도가 20도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평균 습도는 65도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전기시설은 단독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관 상자는 있지. 보관 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떨어지고, 그다음 밑에 깔판이라는 게 나와. 깔판. 바닥으로부터는 얼마 높이를 둬야 되냐면 여기 봐. 여기 15와 10 차이 있지. 그러니까는 바닥으로부터 깔판 높이 10cm 이상을 줘야 되는데 높이 봐봐. 높이 봤어? 거꾸로 놓으면 얼마요? 옳지. 그렇게 해놓으면 돼. 자, 하도 헷갈리니까 저렇게 해오르면 높이는 이자 거꾸로 세워놓으면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둬야 된다. 이렇게. 자, 문제 풀어보자. 지적 공부 보관 상자는
벽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높이는 10cm.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2중이야 3중이야? 2중. 그 다음에 안쪽은 철제. 바깥쪽은 여기 봐. 바깥쪽은 망. 이게 틀려서 망자가 들어가. 안철망. 안쪽은 철망. 바깥쪽은 철제.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평균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그 다음에 섭지. 여기 습도는 60이야 65야? 요거 65. 그리고 서구의 골조는 강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 정답이 5번. 그래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거 지금까지 한 2번 나왔나? 한번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어떻게? 안철망. 바깥쪽은 철제.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대장에서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 근데 2사람 이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대지권 등록부 있는데, 공유지 연명부는 우리는 맨 처음에 소재 지번은 다 등록이 되잖아.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 그리고 도면번호. 소진의 고장도야, 고장해야. 도면번호는 여기에 둘 필요 없어. 소진의 고장해. 소진의 고장에는 무엇이 있었다? 소지분이 있다. 이렇게 했지. 소진의 고장에는 소지분이 있다. 여기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여기다 더 들어가. 여기 하나. 소진의 고장의 소지분과 건전대. 건물 번호, 전유 부분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건전돼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리고 소유자는 여기 봐. 그냥 소재 지번은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대장. 소유자는 대장. 대장은 몇 개 있어서 대장은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 소장이요, 소대장이야. 소대장, 면장, 이장, 가장, 공장 뭐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여기는 공유지 연명부도 대장이거든. 대지권 등록부도 대장. 그러니까 소유자는 다 등록이 돼. 자,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대지권 등록부. 여기는 공통된 점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소유권 지분 공통점. 소유권 지분 여기 소유권 지분, 대지권 지분 여기.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 여기. 고유번호는 다 들어가 있지. 고유번호, 장번호. 그래서 공통된 점이 등록된 것은 전유 부분만 빠지고 있네.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여기에 있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그래서 기억니은 소유자 및 변경 등은 소대장.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소진의 고장에 소지분이 있고 건전돼 있다. 대지권 등록부. 건물 여기 전유 부분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진의 고장에 뭐 있어? 소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기억니은 니을 미음. 여기는 없는 것이야.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건전돼. 여기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전돼. 여기 외워봐.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진의 고장에 소지분과 건전돼 있다. 소진의 고장에 소지분이 있다. 이렇게 오면 되지. 도면 안 들어가. 도면은. 자,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축적 변경 나오면 숫자.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축적 변경 시행 20, 30. 20, 30. 15, 20원. 20, 30, 15, 20원. 1개 60일이야, 6개월이야. 6개월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20, 30, 15, 20은 1개 6개월이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 하면 시행 공고 나오지?
그럼 시행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고가 되면 누군가가 무슨 행위를 해야 돼. 20일 이상 공고. 그러면 30일 뭐야? 소유자들이 말뚝 박아야 돼. 경계점 표지. 그러면 말뚝 박아서 측량 다 끝난 것이야. 그래서 청산금이 결정이 되어서 청산금 결정 공고. 그러면 청산금 결정 공고 했으면 빨리 납부고지 수령 통지해야지. 20일 내에. 이의 있는 사람들은 1개월 내에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수령하거나 납부하거나 6개월 내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청산금을 지적 소관청에 내야 한다. 몇 개월? 요거 외워놓으면 돼. 6개월. 그 다음에 측량을 완료했으면 여기에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여기서 경계점을 설치했거든. 말뚝을 박아서. 그럼 여기 측량을 한 것이야. 그럼 축적 변경 신청일 현재의 면적을 비교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해.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지. 그리고 이제 가격도 결정하고 청산금을 결정을 해. 자, 청산금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 이내에. 이게 틀렸네 뭐. 그러니까 축적 변경 그러면 저거 숫자 외워버리면 돼.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지. 3개월이야, 1개월이야. 그래 외우나.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산하에 두고 있어. 그러므로 지적소관청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 공고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여기 봐. 말뚝을 박았으면 그때부터 측량을 다 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제곱미터당 가격도 결정하고 청산금 결정을 해. 그럼 청산금 결정 공고가 15일이야. 청산금 결정 공고. 그럼 청산금 결정 공고 15일 이상 하면 여기는 지적소관청에서는 납부고지를 하지. 납부고지가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로 맞네 이런 게. 숫자만 좀 몇 개 외우나. 축적 변경이 나오면 숫자 외우면 돼. 20, 30, 15, 20은 1개, 6개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비법인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어. 비법인만. 외국인은 전자신청 할 수 있다 해야지. 외국인은.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등록 신청서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될 사람은 두 사람. 하나는 맨 처음에 최초로 등기 권리자로 등기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두 사람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고 주의하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할 때는 두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행 판결에 의해서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가 해야 되는데 패소한 의무자는 신청 못해. 단독 신청.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여기는 패소한.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신탁등기. 그냥 신탁등기 나오면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 신탁등기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신청이 아니라고. 그냥 양식에 있는 그런 문서를 빼다가 그냥 신청을 해. 방문 신청. 그래서 자격자 등이 여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전자신청이거든. 근데 이건 전자신청이 아니야. 전자신청이 아니라고. 여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여기는 전자신청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꼭 자격자 대리인이 해야만 하는 거 아니지. 전자신청할 때는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만. 이해하셨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떼는 거야. 컴퓨터를 내가 떼서 거기다 써서 갖다 신청하는 거라고. 정답이 몇 번이다? 요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는 거 꼭 외워봐. 주민등록번호 두 사람이다. 최초로 등기 권리자로 기입되는 등기 명의인. 그리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그다음 각하사유. 등기 신청에 각하사유 여러 개 있지? 각하사유. 첫째, 보존등기는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일부의 전부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그러므로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하면 각하. 여기 여러분들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 등기만 나오면 전부 촉탁이라고 하지 않았어. 가압류 등기만 나오면 촉탁. 그래서 촉탁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청했으므로 각하사유. 촉탁에 의한 등기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각하. 그 다음에 법원은 이거 가처분 이거 볼 거 없어. 법원은 명령에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지. 법원의 명령,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의 단독 신청은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명령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받아줘야지. 각하사유가 아니야.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막 변경된 거야. 변경되었어. 근데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 후속 조치로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놓고 소유권 넘겨라. 여기 직권 등기 해야 돼. 직권 등기.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들여야 돼. 신청서 받아들여야 돼. 거부해야 돼. 각하사유가 아니다. 여기는 직권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네 1번은 따로 외워야 돼. 직권 등기다. 이렇게. 14번에 기억번, 니은번. 담보물권에 대한 등기. 여기도 질권을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을 등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등기하는 걸 저당권은 근저당권, 질권은 근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질권도 최고액을 정해서 할 수 있다. 근질.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등기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학교야, 사람이야. 인이잖아, 인. 학교는 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학교 법인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맞고. 채권자가 등기 절차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어. 판결 나오면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판결 그러면 단독 신청이잖아. 판수보상표 신원 처가해서 주제약으로 대멸시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봐. 채권 최고액은 최고액만 정했지 얼마인가는 나중에 정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채권자가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네 몫은 얼마다, 내 몫은 얼마다 결정이 안 됐지. 그래서 근저당권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얼마라고 기재할 수는 없어. 단일하게 기재해야 돼. 단일하게. 구분하여 단일하게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신청서에 여기 봐. 우리가 시간과 돈이 있는데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나요? 돈이 중요하다고 그랬나요? 돈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전부 다 임의적 기재상, 기간, 변제기. 돈 중에서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지료, 지상권에서 우리가 지상권 배울 때 지료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아니니까 그런 거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따라서 돈 중에서도 여기 차임은 요소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전세금은 필이다, 임이다. 필. 이자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이자는 임의적 기재사항. 그러면 변제기 및 이자 꼭 기재해야 돼. 신청서에 쓰여 있을 때만 등록할 수 있어. 신청서에. 여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재해야 한다. 틀렸네.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사립학교는 등기 명의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1번 소유권자가 갑인데 2번 등기 서류 위조해서 을로 이전 등기해놓고 3번 병으로 등기했어. 그럼 이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말소해야 돼. 이때 이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순서대로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되고 이 사람이 신청인이고 신청인 갑이 병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갑은 등기 신청인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말소 판결 얻은 경우 판결에 있어서 권리자는 갑이요 을이야. 요거 주의하시면 돼. 자, 현재 갑의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해놓고 병에게 팔았다. 다 무효등기야. 그러면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이렇게 되살아나지.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익을 보잖아요. 등기부상 권리자, 의무자, 갑은 신청인. 이때 갑은 을을 대위해야 된다. 그러면 오해해야 돼. 말소 등기 할 때는 을을 대위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이 여기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을 했대. 그러면 여기는 그에 상응하는 첨부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여기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맞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을 명의로, 자,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을 명의로 재기를 수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수용 개시일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격려했다면, 자, 수용 개시일 후에 새롭게 된 등기는 전부 직권 말소되지. 따라서 자, 1번 갑이야. 그런데 수용 개시일 후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이제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다 직권 말소시키는데 이 수용되기 전에 이 땅은 그대로 이전 등기 해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 있어야 돼. 따라서 수용 개시일이 6월 1일인데 후에 갑으로부터 상속 등기가 될 수도 있지. 그 상속 등기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해서 살려놓고 이전 등기 해온다 그 말이야. 살아있는 등기는 상속만 살아. 상속 등기. 그것도 소유자를 상속된 경우. 그래서 수용 개시일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격려했다면 다 직권 말소가 돼버려. 그래서 디귿번은 맞다. 그 다음에 채무자 갑에서 을로, 자, 여기 갑에게서 을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는데 갑의 채권자 병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어. 그럼 이게 무효등기가 되고 되돌아오겠지. 이 사람은 신청인, 그리고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돼. 그래서 채권자 병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말소 판결을 받아서 신청한 경우 그 판결에 따라서 권리자는 갑이지, 갑. 이해 가셨나? 신청인, 의무자, 권리자는 갑이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럼 합필하는 경우, 합필. 두 개의 땅을 합필하려거든 같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합병이나 합필이 안 돼. 일부에는 소재 없다. 저당권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필이 안 된다. 그래서 갑수의 토지를 을토지 합필하는 등록을 5월 1일에 합병 등록을 하고 합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자, 합필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지. 이렇게 변경 전에 내용과 변경 후에 한한 정보를. 그 다음에 을토지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합필 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러분 표제부는 몇 개월 이내야. 1개월. 표제부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게을리했다. 그러면 등기법상은 등기법과 그리고 특별조치법을 비교해야 돼. 등기법에 의한 경우에는 과태료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갑토지에만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그럼 가압류 등기는 일부에 성립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필이 안 된다. 그래서 허용된다. 틀렸고. 그러나 합필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각하했지.
그럼 바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지 소관청이 알려줘야 된다. 정답이 4번.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하필이 불가능하다. 그다음 방문 신청,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 등기 신청서에 간이를 할 때는 간인 바. 그리고 정정할 때는 정전. 간인 넣을 때는 간일. 나는 그렇게 외웠어. 간일. 간인 넣을 때는 한 사람이 해. 정정할 때는 전원이 정정해야 돼. 그래서 간일, 정전 이렇게 외웠어. 그래서 신청서에 간일을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한 명일 때 권리자 여러 사람이 한 명이 오면 돼. 그러니까 간인은 일자, 간일. 한 명이 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청서나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좌핵을 분명히 써줘야 돼. 글자 좌핵을. 그 다음 신청서에 문자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여기에 가로를 붙이고 신청서에 다른 첨부할 때는 날인 또는 서명, 서또날 이렇게 해야 돼. 서또날. 자, 여봐. 서또날. 그 다음에 여기 신청서에는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 여기는 서또 놔줘야 돼. 서명. 여기 서또날이 아니고 여기는 김영날이에요. 서기날이야. 여기 서기날. 다시 서또날, 서또기날. 달라 이렇게. 여기는 서명 또는 그냥 여러분들 민법에서 미시냐 또는이냐 구별해 줘야 돼. 나 들어가면 서, 또, 기날. 신청서에. 그 다음에 여기 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의 효력 정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여봐. 여기도 신청해. 사용자 등록 효력 정지 신청.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신청서에 서또 기날. 4번, 5번이 틀려서 신청서에 서또 기날. 자, 수정할 때는 서또 기날이야, 서또 날이야. 서또 날. 신청서에 기재할 때는 서또 기날. 그 다음에 여기도 신청서에 신청했지? 여기도 서또 기날. 여기 그래서 틀린 거야. 여기도 서명 또는 기명 날은 해야 되는데 신청서에 기명 날은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서또 기날. 5번이 틀렸다. 여기 사용자 등록 후 효력 정지 해지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서류로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신청서에는 여기 봐.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서또 기날. 그런데 기명날은 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 규칙에 의해서 살펴봤을 때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참 어렵지. 과거에 우리 시험은 요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요거. 하여튼 신청서에는 신청서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또 기날 이렇게 해버려. 서또 기날. 서또 날이야. 서또 기날이야. 서또 기날. 민법에 비하면 복잡한 게 한 개도 없더라고. 민법 강의할 때는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있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전부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여기 잘 봐야 돼.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전 등기야 변경 등기야. 변경 등기야 얼른. 그럼 여기 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그냥 당연히 부기등기잖아. 이건 제3자 승낙이 있든 없든 부기등기. 특약도 항상 부기등기. 전세권의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전부 부기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승낙이 있든 없든 부기등기. 전세금 증액거지? 이건 변경 등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지. 그래서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5번 변경 등기 찾으면 돼. 변경 등기. 한 문제 나오니까.
그다음 20번 집합 건물의 등기. 자, 대지권이 등기되었대. 그럼 여기 이 전유 부분에 한 동 건물, 1동 건물과 그리고 여기에 전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서 있는 한 필에 전유 부분이 서 있는 땅을 이걸 대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냥 이 땅에 표시를 해. 별거 없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럼 전유 부분은 밑에다가 뭘 기재?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신청이야, 직권이야? 여기는 신청, 단독 신청.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야. 그럼 직권 등기. 그럼 등기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돼. 여기 오고 여기 오고는 여기 오고 여기 오고 하나로 놓고 뭐라 그 말이야. 일체성.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따로따로 팔지 못하니까 여기를 일부로 놓고 봐야 돼. 일부에는 소재 없다. 전유 부분만 목적으로 한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일부에는 소재 없다. 대지권 뜻에 등기가 되어서 여기에만 소재 있을 수 없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같이 놓고 보라고 이것은 일부로 일체로. 그럼 여기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지. 여기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일부에만. 그러니까 일부에는 소재 없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자, 문제. 대지권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하여 여기다 대지권 등기가 되었는데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구분 건물에만 여러분들 아파트에다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 저당권 설정하면 그것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만에 관한 저당 여기다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친다라고 하는 부기 등기 안 된다 그 말이야. 건물만에 여기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가 틀렸다고 이런 것들이 이 말을 주의하셔야 돼.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친다라고 부기 등기 할 수가 없다. 그걸 신청하면. 그 다음에 여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여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 땅을 기재한다 그 말이야. 소재 지번, 소재 지번, 면적 이런 것들을 기재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표제부에 그리고 여기 기록하고 여기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뭘 기재?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맞고. 자,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 이게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래. 이게 대지권 소유권인 경우 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란 뜻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그 요 토지에 소저 없다. 소저 없어. 있을 수 없어. 여기만 또 소저 있을 수는 없어.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틀렸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어. 자, 잘 들어야 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건 여기 건물과 땅은 하나로 놓고 보라니까. 하나로. 그럼 일부에만 소저 없다. 여기도 일부에만 소저 없다 하는데. 그 다음에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 여기다가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는 두 개를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기를 했다면 토지 등기부를 꺼내서 촉탁에 의해서야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재하라.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토지에 이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저당권 등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전유 부분에다가 밑에다가 별도 등기되어 있다는 게 뜻을 기재해. 그럼 여기에 있는 효력과 여기에 있는 효력이 다를 수 있지. 그래서 같은 순이다. 별구로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구로 놓고 봐야지. 순서는 순위번호야, 접수번호야.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다 해야지. 접수번호.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공동소유. 여러분들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비법인 사단이, 여기 봐, 비법인 사단이야 재단이야.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제공할 때만 사원총회 결의야. 비법인 사단이. 그러니까 저기는 비법인 재단이라고 쓰여 있지. 그래서 틀렸던 거죠. 비법인 사단이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2번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여기 봐,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넘긴다. 그러면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넘기면 2분의 1 곱하면 돼.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8분의 3을 넘어간다. 이렇게 기재해 줘야 돼. 요건 잘 외워놓으셔.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의 4분의 3 중 일부, 그래서 절반이 넘어가니까 절반을 곱해봐. 그럼 8분의 3 이전으로 기록한다. 맞네 이게. 그다음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잖아. 합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도 안 되지. 이렇게. 자, 농지의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 분할은 취득이 아니지. 그래서 농지증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분할은 취득이 아니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합유 나오잖아. 그러면 합유 나오면 합유자가 사망하면 여러분들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상속 등기는 안 돼. 합유 나오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해야 돼. 합유 나오면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잔존 합의의 소유란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합유 명의인 무슨 등기를 해? 변경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설란에 보지 마시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근데 공부해 줘야 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정답이 3번으로 돼 있는데 몇 번으로 바꿔라? 2번으로 바꿔라. 합유 나오면 상속 등기다, 이전 등기다, 변경 등기다. 이전 등기 해도 틀려. 합유 나오면 변경 등기 이렇게. 가등기.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 허용된다. 맞고. 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이야,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지.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러므로 각하사유다 그 말이야. 자, 이거 잘 나와. 가등기 이하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해야 돼, 받아줘야 돼. 각하사유가 돼. 그래서 할 수 없다. 맞아. 이거 여러 번 나왔지. 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의에 승낙서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사인증여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도 있어. 유증은 생전에는 안 된다.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야. 맞고.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가등기를 해준 뒤자 1번 갑에게서 2번 가등기 해주고, 가등기 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3번 소유권 이전 병으로 넘어갔을 때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해야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그때 그 사람 갑을 상대로 해야지. 병이다 하면 틀렸네. 정답이 가등기에게 본등기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야. 그때 그 사람이야. 맺은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 채청 아니야. 맺은 자에게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일단 외워야 돼. 일단 최판수, 그 다음에
토국이, 그 다음에 시건이, 그리고 규약상의 공용 부분의 보존 등기. 저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최초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확인한 자, 그 다음에 최판수, 수용에 의해서 등기를 한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은 자는 할 수가 있어, 토국이.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 국가로부터, 시군구로부터. 시군구로부터는 건물의 시건이, 그리고 규약상의 공용 부분에 표제부 등기할 때는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되어서 그 규약상의 공용 부분을 취득하는 자는 이전 등기한다고 그래서 보존 등기한다고 그래서 표제부 갑구르고 안 만들어 있지.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제공할 필요 없지. 왜냐하면 단독 신청인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면 의무자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등기별 정보 제공할 필요 없다.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원인과 그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제 미등기 부동산 나왔네. 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경림이 처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게 경림이 처가. 경매 등기, 임차권 명령 등기,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그런 경우에만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거고, 압류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기 신청했지?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각하사유가 돼. 여기는 각하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다.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게 경림이 처가. 압류 등기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경림이 처가는 형님이 신청한 거 아니야. 형님이 촉탁한 거예요, 저건. 근데 세무서는 형님이요, 법원의 형님이 아니야. 건방지게 네가 이 새끼야 하려거든. 네 서류 다 맞춰서 보존 등기 해놓고 신청을 해. 이렇게 한다고. 근데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야, 보존 등기 신청을 하고 촉탁을 해서 경림이 처가. 촉탁 등기 하려고 왔더니 보존 등기 안 돼 있거든. 그럼 다시 형님에게 미뤄야 돼. 동생이 직권으로 해줘야 돼. 그래,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경림이 처가, 촉탁 등기 시. 근데 압류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각하한다고 해서 각하. 그래봐라. 최초로 여기 최판수, 최초로 대장에 등록된 자로부터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같은 사람이야. 상속인처럼.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군수 나왔네. 군수 확인. 그러면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 시건이 건물. 그래서 틀렸네,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보면 토지는 누구 확인에 의해서? 국가. 토지는 국가. 그리고 건물은 시군구.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여기 최판수, 시건, 토국이, 시건이, 규약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건물 등기대 24번은 집합건물 등기, 아까 몇 번이야? 그 집합건물 등기하고 구분건물 등기는 달라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의 여러분들 한 동 건물을 집합건물로 할 것인가 단독 소유로 할 것인가는 신청이 마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단독 소유야. 이게 단독 소유. 근데 이것을 구분 등기하겠대. 그럼 요 하나를 구분 등기하면, 자, 들어봐. 이건 구분 건물 등기하는 것은 시험에 참 어려운 부분이야. 해설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을 구분 등기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이게 표제부 한 개 있는데 요걸 구분 등기를 한 다음에 표제부 2개 만들어야지. 그리고 전에 있는 표제부는 폐쇄시켜야 돼. 폐쇄. 그리고 이 폐쇄시킬 때는 이 표제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말소해 놓고 폐쇄시켜. 자, 요거 하나 하고, 잘 봐. 그 다음에 구분 등기 되어 있는 이 건물을 또
분할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밑줄 그으셔봐. 여기는 구분 건물이 아닌 갑 건물 밑줄. 구분 건물인 갑 건물 또 구분하는데 두 개가 있어.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는 경우, 이미 구분 건물인 갑 건물을 또 다시 분할하는 경우 두 가지. 아, 두 가지가 있구나. 이미 구분 건물인데 또 다시 그것을 나눈대. 그런 경우. 그러면 기존의 표제부 여기는 폐쇄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자. 구분 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 등기를 할 때는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 기록을 개설해야 돼. 등기부를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기존의 표제부 폐쇄시키고 이것도 하나 등기부 만들고 이것도 하나 만들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되겠어? 할 때는 기존의 표제부에서 이렇게 옮겨와야지 이렇게. 자, 종전에 갑 건물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여기다 이 표제부에 구분으로 인하여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 기록, 이 기존에 있던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있었던 걸 요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옮겨 적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다음 표제부의 등기를 표시하고 그 등기 기록을 뭐 해야 돼? 폐쇄. 그러니까 여기는 표제부에 있는 등기, 여기 기존에 있는 표제부의 등기 기록을 어떻게 해야 돼? 말소 등기해야 돼. 말소 등기. 그래서 1번이 틀렸던 것이야. 이거 폐쇄시켜야 되니까 기존에 이 표제부에 있던 내용을 제거해야지. 변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없애버리고 여기에 있는 등기 기록은 폐쇄시킨다. 근데 변경시켜야 변경 등기는 이 기존에 있는 표제부 등기에 써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이 틀렸어. 1번이. 참 어려운 것이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가자고. 여기 봐. 이 건물에 표제부 있겠어 없겠어? 이것을 두 개로 나눈다 그 말이야. 두 개로 만들어. 그럼 여기에 등기부 개설해야지 따로따로. 이 A 건물도 하나, 저기는 갑 건물 등기부 하나, 을 건물 등기부 하나. 그럼 이건 기존에 있는 표제부를 어떻게 해야 돼? 폐쇄시켜야지. 폐쇄시키려거든 그 등기부를 말소해서 폐쇄시켜야지. 그래서 변경 등기해서 폐쇄시킨다. 틀렸지. 기존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다 옮겨갔으니까 없애버려야지. 말소 등기해야지. 2번. 종전의 갑 건물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요 표제부에다가 이 건물이 이렇게 옮겨갔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다음 이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해서 표제부의 등기를 변경해 말소해. 이제 효력이 상실했으니까 말소해야지.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여기 봐. 중요한 것은 등기부를 폐쇄시켜. 근데 폐쇄시킬 때는 변경 등기하고 폐쇄시켜, 말소 등기하고 폐쇄시켜. 그야 간단한 거야 이거. 폐쇄시킬 때는 말소 등기하고 폐쇄시킨다 이렇게. 나머지는 뭐 하지 말어. 그냥 1번 정답만 아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지? 복잡해 쉬워. 복잡한 게 이게 복잡한 것이야. 근데 이게 복잡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등기부를 폐쇄시키려거든 다 없애주고 폐쇄시켜, 말소해놓고 폐쇄시키거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쳐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한 어려운 거 빼고 못해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대로 말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한 17개는 맞겠다. 17개.